새정치연합이 광주 전남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당원 모집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미던전 2호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발전을 멈췄습니다. 한미던전 2호기는 부실 정비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말 가동이 중단됐다 한 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찾기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당 창당을 위해 항해를 시작한 새정치연합이 오늘 광주 전남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1000명 넘는 발기인들이 새정치호에 탑승했습니다. 선장격인 안철수 중앙위원장은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각각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동참하고.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새정치와 낡은 정치로 전선은 명확해졌다고 전제하고 새정치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새로운 꿈의 실현에 광주가 앞장서 주십시오.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요구했고 민주당에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기성정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바람몰이에 나선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당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직접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별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계속하고 계시죠. 새정치연합의 창당 준비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경기, 대전을 거쳐서 오늘 광주와 나주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다른 곳 발기인 대회들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기초선거 무공천을 먼저 선언하셨죠. 일단 기선제압에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바꿔서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의 입지자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기보다 큰 그런 흐름, 국민과 소통 그런 측면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명분은 좋지만 당장 선거 전에 뛰어들어야 하는 입지자들은 물론 환영하는 입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그것이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조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호남은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이고 또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호남에만 기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벌써 그 효과가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호남과 영남에서 한 당이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공천하거나 또는 지역 발전에 좀 무관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경쟁 체제가 되니까 이제 앞다투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네,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 호남에서는 그동안 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처음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 더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지율에 사실은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항상 겸허한 자세로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단기적인 그런 것에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열심히 저희들이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그런 저희들의 진심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비던전 2호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갑자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부실 정비로 말썽을 빚었던 바로 그 원전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비던전 2호기가 갑자기 발전을 멈춘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지진 시 원자로 자동 정지 설비 점검을 하다 원자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이 설비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뒤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6달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는 안전 시스템인데 점검 도중 왜 멈췄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설비를 점검하던 도중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세부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뒤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됐던 안전 시스템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속 조치로 이렇게 장착된 설비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정부라든가 사업자 이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비던전 2호기가 가동을 멈춘 건 지난해 부실 정비로 가동을 멈췄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에 나선 지 100하루 만입니다. 한비던전 2호기는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승인받지 않은 재질로 증기 발생기를 용접해 부실 정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발전을 멈췄다 19일 만에 재가동이 강행됐습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한비던전이 가동을 멈춘 건 28년 전 첫 가동을 시작한 뒤부터 93번째입니다. 한비던전은 원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재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전이 다시 멈춰서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우이산호 충돌로 인한 실제 유류 유출량이 최초 발표 때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로 유출된 원유와 나프타 등의 양이 최소 65만 5천 리터에서 최대 75만 4천 리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처럼 유출량 추정치가 늘어난 것은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한 GS칼텍스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선박의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도선사와 선장, GS칼텍스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얼굴 사진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장면, 영화 속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현실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 찾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실종장애인을 2년 6개월 만에 찾아냈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첩보요원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렌즈에 달려있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용의자의 얼굴을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일은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경찰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6일 실종된 지 2년 6개월이 된 지적장애인 50살 백모 씨를 가족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백 씨를 찾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모바일 안면 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종자로 의심되는 백 씨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프로그램에 입력해 비교 분석해보니 2011년에 실종 신고가 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니 등록된 사진들과 일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백 씨의 경우 2년 6개월 전 사진과 73%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와가지고 사진을 경찰 PD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마침 그게 가출 접수 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를 모시고 와가지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사전에 사진이나 지문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미리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에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240만 명,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이들과 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거나 실종된 아이 등을 찾는 데에도 안면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발견되면 인적사항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 PDA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데이터화돼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성가신 한 주였죠. 대기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으면 더 찜찜한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말과 휴일의 날씨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됐어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요. 거기에 중금속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도 마스크 쓰면서 저도 마스크 쓰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광주 8개 지역, 전남 16개 지역의 실시간 대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약간 나쁨 이상일 경우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든 광주 대기질 앱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무료로 다운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3일절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광주 전남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과 모레 아침 5도에서 6도, 낮 9도에서 12도로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고 아침에는 조금 춥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광주 MBC와 광주대학교는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 MBC와 광주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학생 실무교육 인턴십 운영과 시설, 장비 상호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현직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성군 현직 공무원 모 씨는 김양수 군수에게 유리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 60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곡성군 전직 공무원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허남석 곡성군수의 출판 기념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곡성군 6급 공무원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광주의 대표단이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구 시민들과 함께 민주항쟁 정신을 기렸습니다. 광주 대표단은 강훈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5.18 단체 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고 지난해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28 민주화운동은 지난 1960년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벌인 학생운동입니다. 지난 7일 타계한 고 김보현 화백의 추모전이 조선대학교 미술관에 마련됐습니다. 1917년 출생한 김보현 화백은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한 뒤 1946년 조선대학교에 예술학과를 창립해 10년 동안 전임교수와 학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등을 무대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김 화백은 지난 2000년 후학들을 위해 300여 점의 작품을 조선대에 기증했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감소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6,5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 원 줄었습니다.